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복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 생활 지도 하면은 학습 지도와 함께 교사가 해야 될 가장 그런 어려운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생활 지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이 생활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또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이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벌도 줄 수 있고 또 체벌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무서워하고 또 선생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복종하는 그런 학교 문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벌과 또 체벌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 있고, 또 아울러서 학생들의 인권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사의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벌과 체벌도 없어졌고, 또 학생들의 인권이 또 높아지고 교사의 권위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말로 하는 거죠. 돌아다니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학생들은 훨씬 더 예전보다도 교사의 말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잘 듣지 않는 그런 학교 문화와 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심각한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래저래 가장 힘든 것은 교사의 어떤 그런 위치,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좌절감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교사를 더 힘들게 하고 또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 학습 지도가 잘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생활 지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교사 나름대로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전략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개학 첫날이라고 굉장히 생각이 됩니다. 개학 첫날 학생들을 만나는 첫 대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사가 안내하고 또 그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느냐 하는 것들이 이 1년을 좌우한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산만한 가운데서 하루 첫날을 맞게 되면 대부분 생활 지도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첫날 학생들과 대면을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또 선생님이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은 학생 지도, 생활 지도는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개학 첫날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개학 첫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될 것은 등교해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모든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은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고, 또 그걸 하면서 이런 규칙들을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그런
그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학교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개학 첫날에 선생님이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을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학생들이 그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그 학교에 또 첫날 이렇게 학생들에게 잘 안내를 했는데 이 첫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정도는 학생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고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게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대한 그런 규칙들을 안내를 했고 또 그런 안내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활 지도는 잘 이루어질 것이다. 또 학생들은 그런 학교 규칙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잘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복도에 줄을 서서 급식실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식 시간이 점심 시간이 되면 먼저 줄을 서게 됩니다. 줄을 서는 그 순서는 번호대로 하는데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맨 첫 번째 줄을 선 학생은 맨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고 순서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줄을 복도에 서게 됩니다. 줄을 서게 되면은 두 손은 등 뒤에서 가볍게 두 손을 잡고 손을 등 뒤로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하게 손을 등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앞 사람과의 간격은 한 발 정도 그런 간격으로 해서 줄을 서면 되겠습니다. 또 줄을 서서 복도를 이동할 때는 간격이 너무 가깝거나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걸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안내를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자, 줄을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복도에 줄 서는 것을 잘 관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용히 말하지 않고 줄을 섰는지 또 손은 등 뒤에 가볍게 잡았는지 또 그 다음에 간격은 일정한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동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줄을 선 다음에 복도까지 통행해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잘된 점과 잘못된 점들을 서로 이야기해 보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하고 잘 모르지만 이제는 점심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줄을 서고 손은 어떻게 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숙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와서 다시 한번 또 출발하고 또 안 된 점은 다시 한번 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줄 서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그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거나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명을 받게 되면 큰 소리로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친구들이 이야기한 사이에 꼭 해야 될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다 됐으면 자, 이제 한번 시간이 됐으니 자, 다시 한번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천해 보고 잘 된 점과 잘 안 된 점들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다른 것은 잘 됐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귓속말로 작은 소리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실천해보고, 또 잘 안 된 것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 안내된 것을 지켰는지를 다시 실천해 보고 다시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된 점과 안 된 점들을 해서 다시 또 다시 이렇게 안내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순서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도록 3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실천을 해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 선생님이라든가 또 복지사 선생님, 또 보건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상담의 과정을 또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가능한 경우에는 또 교장 교감 선생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다른 어떤 외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도움을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좀 더 해 나간다면 그 어려운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이 학급에서 학생들이 어떤 그런 규칙들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장점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규칙을 훨씬 더 잘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킨다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심지어 좀 잘 안 지키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 친구들이 어떤 무언의 압력을 주어서 이런 규칙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학급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나 문화가 학교 규칙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또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간다라는 그런 어떤 학급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활지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학교 그 학생들 그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선생님 중에 돌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우에 학기 초에 학생들과 한 달 동안만 이렇게 안내를 하고 반복적으로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어느 해에는 그 선생님이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을 하고 나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반응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학급 규칙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그 돌봄 교실을 가봤는데, 이 돌봄 교실을 가보니 실제로 좀 심하게 말한다면 정말 로봇처럼 이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움직인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돌봄 학생들이 돌봄을 오게 되고 오면서 그 다음에 돌봄 교실에서 활동을 하고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선생님은 특별히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알고 어떤 활동을 한 다음에 블록 활동을 한다. 그럼 블록 활동을 하고 또 독서 활동을 한다. 그럼 독서 활동을 한 다음에는 줄 서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다시 나간다라는 이런 것들이 룰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돌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섞여 있고 또 담임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 굉장히 생활지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어떤 그 돌봄의 학교 교실의 어떤 그런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잘 안내하고 그것을 한 달 동안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봄 교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줬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그것을 잘 알게 되고 그걸 잘 실천하게 돼서 정말로 교사도 만족스럽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것들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이제 돌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 것까지도 공손하게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학년 말이 됐는데 이 돌봄 선생님이 처음으로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한테로부터 굉장히 고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굉장히 이렇게 산만하고 이렇게 들뜨고 이런 학생들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해졌다 하는 것을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이 돌봄 선생님에게 고맙다라는 그런 그 전화를 몇 번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생 생활 지도를 잘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 생활 지도로부터 오는 그런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산만하고 어수선한 그런 교실이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맞고 친구들 간에 또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학생들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생활 지도가 이렇게 잘 정착이 되는 그런 교실에서는 선생님도 당연히 좋지만 학생들도 안정이 되고 거기서 공부를 더 집중해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부모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그 학생들의 생활 지도라는 것은 그 학습 지도라는 그런 토대이기도 하면서 또 교사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왔는데 어떤 학교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라든가 정말 학교가 오고 싶은 그런 학교가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지도입니다. 생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학습 지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 벌이라든가 체벌을 할 수 없고 학생들의 인권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 교사의 권위가 낮아지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사가 생활 지도를 위한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가진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전략들을 위해서는 학기 초에 정말 학생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3월 한 달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따라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선생님들이나 또 그 다음에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그 행복한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